통영 살인 사건이 길어질 거라서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그 사건을 통해서 좀 배워봅시다.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사진 잘은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 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뭐 연구하시거나 이번에 통영 살인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또 이제 논평을 내신 분들인데요. 여기 첫 번째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권일용 선생님이에요. 권일용 프로파일러죠. 전직 경찰이셨고요. 여기 이제 사진은 잘 안 보여도 워낙 방송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은 바로 박중광 형사 전문 변호사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분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입니다. 자, 범죄랑 다 이제 관련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이 이 세 분은 아니군요. 통영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했고 또 논평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좀 초반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러 이제 공식 프로파일러 1호 프로파일러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석사 박사를 했고 또 네, 대학에서 이런 범죄 관련된 그런 쪽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했었죠. 배상훈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통영 사건을 볼 때, 이거는 면식범이고 또 공범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초기 대응에 그런 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장기 사건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곧 잡힐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분은 바로 이제 박중광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제가 이제 이분은 요새 좀 많이 유튜브에 떠서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런 범죄자, 범인들도 변호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인이나 범죄자를 이제 변호를 많이 해줬던 경력이 있고요. 변호사를 써야 합니다. 범죄자들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성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또 변호를 한 이력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 박중광 변호사님은 그런 우리 성 관련돼 가지고 포르노도 합법화해야 되고 한국에서 그리고 그런 성매매도 합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워낙 그 성범죄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뭐 방송에서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통영 사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워낙 많은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고 패널로 나가가지고 이 통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박중광 형사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본 그 범인 중에 킬러 중에 아주 최고다.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또 흔적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 굉장히 실력이 진짜 놀라울 정도고 오히려 이거는 그냥 범행을 많이 저질러 봐서 그쪽에 빠삭해서 그렇다기보단 오히려 그런 형사 관련된 일, 그런 경찰 관련된 일을 해봤던 사람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이 범인의 그런 하는 면면이 굉장히 아주 그런 범행에서 뛰어나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통영 살인 사건을 이 체질로 봤을 때는 터프마인드 체질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체질은 크게 터프 체질과 텐더 체질이 있어요. 이렇게 물, 불, 흙, 공기. 영어로는 earth, fire, water, fire, earth, air인데요. 이거 사상의학으로 얘기하면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입니다. 소양인과 태음인을 터프 체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인과 소음인을 우리가 텐더 마인드 그런 체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강력범들은 터프 마인드 체질이에요. 그리고 체질 충돌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나 뭐 이혼이라든지 무슨 그다음에 교제 폭력이라든지 어떤 폭행 사태에서 한쪽이 그렇게 터프 마인드 체질이면 그 반대쪽 희생을 당하거나 피해자는 텐더 마인드 체질이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통영 사건에서 죽임을 당한 분은 텐더마인드 체질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보통 강력범들은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연쇄살인범들,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영철이라든지. 유영철은 For Human Types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의 체질이 분석되어 있고 전체 공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강력범, 연쇄살인범은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했으니까 유영철, 이 위에 있는 양인일까요? 아니면 음인일까요? 그러니까 소양인일까요? 태음인일까요? 유영철은 터프마인드 체질의 소양인, 그러니까 불타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연쇄살인범이 됐든 강력범들은 대부분 터프마인드 체질인데, 프로파일러라든지 이렇게 범죄를 분석하는 분들은 이 텐더마인드 체질이 많아요. 이번에 그 통영 사건을 다루는 많은 채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대부분 그 범죄에 대해서 사건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뭐 통영에도 막 내려가서 발로 뛰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경찰이 아닌데도 뭐 탐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경찰이었다든지 전직 형사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텐더마인드 체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이 텐더마인드 체질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추되거든요. 그러면 이 터프마인드 체질이 다 강력범이라고 했을 때 이 만약에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그 범인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텐더마인드 체질이라고 하면 과연 텐더가 터프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어떻게 이렇게 범행을 했을 거라는 것도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 텐더랑 터프는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텐더가 아무리 이 터프가 되어보려고 해도 터프 입장을 잘 알기는 어렵고요. 또 반대로 터프도 텐더의 입장을 잘 그렇게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혼한 커플의 대부분은 이렇게 텐더랑 터프 반대 체질 커플이겠죠. 서로 그 성격 차이, 이 사고방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텐데, 그 정도로 이 성격 차이가 그리고 사고방식 차이가 굉장히 커가지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텐더마인드 체질이 이제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한다 그러면 먼 눈에는 뭐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일단 먼저 내려놔야 돼요. 자, 이번 통영 사건에서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게 장기 미제로 되면서 계속 걱정이 되고 뉴스를 찾아보게 되고 오늘 아침에 혹시 속보에 떴나? 범인 잡혔나? 라고 이렇게 계속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이 공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범죄학이라든지 체질 범죄학에 대해서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제 뭐 이렇게 길진 않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막 애 태우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이거를 공부의 기회로 반면교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먼 눈에만 뭐만 보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줄 알아요? 제가 여기 그 앞에 영상에서 요 체질들을 이렇게 놓고서 한국의 그 지폐 혹은 주화의 모델들, 위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지폐나 주화의 모델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중에 한 분 보여드릴게요. 자, 요 분 무슨 체질이라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힌트.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박지훈 배우가 맡았던 게 바로 단종인데, 단종도 요분과 같은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단종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단종의 아버지 문종. 그러니까 이렇게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이렇게 3대가 다 같은 체질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단종도 할아버지랑 같은 체질일 거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문종도 아버지인 세종대왕과 같은 체질입니다. 네, 여기 이제 부인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 분은 For Human Types 연구소, 사체질 연구소의 체질이 전체 공개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체질 같으세요? 일단 먼저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텐더냐 터프냐부터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이렇게 창의적이다 그러면 물론 창의적인 게 다 있을 수 있지만 더 월등히 창의적이다. 터프일까요? 텐더일까요? 텐더입니다. 텐더라는 말 자체가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유연하다. 터프는 완고하다. 그러면 사고가 유연한 경우에 더 창의적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은 한글 창제니까 떠오르는 게 창의적인 거. 그리고 사람을 물론 조선시대니까 당연히 계급사회고 서열이 있었겠지만 사람을 평등하게 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애민정신, 박애정신이 나오는 그 토대이기 때문에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수평적으로 보는 건 터프일까요? 텐더일까요? 네, 텐더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텐더마인드 체질입니다. 텐더마인드 체질에 양인과 음인이 있어요. 터프마인드 체질에도 양인과 음인이 있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텐더마인드 체질의 양인과 음인 중에 무엇일까요? 네, 세종대왕은 양인이에요. 양인이라고 하면 네, 텐더의 공기 타입, 에어 타입인데 사상의학 용어로 하면 태양인이에요. 태양인의 수가 별로 없다고 그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한 이재마 선생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절에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모으기는 어려워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함경도 지방에서만 추출한 데이터베이스일 텐데 이재마 선생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태양인의 비중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한 건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세종대왕의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는 태양인처럼 그려진 초상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체질로 그렸을까요? 이 화가의 체질대로 그렸겠죠. 왜냐하면 이 화가라는 것은 내 그림에는 나의 체질 특성이 나와요. 내 음악에도 나의 체질 특성이 나오거든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녹아들게 돼요. 그래서 그리는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이 어떤 체질이 있다고 해도 초상화를 그릴 때는 그리는 화가의 체질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초상화를 그린 분 누군지 아시죠?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바로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체질은 텐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체질대로 그렸을 텐데 그분은 터프마인드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종의 얼굴은 터프마인드 체질의 얼굴이고요. 터프마인드 체질의 두 개의 체질, 양인과 음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좀 후덕하죠. 후덕한 경우에는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일까요? 음인일까요? 자, 터프마인드 체질에 제가 음인이라고 그 범인을 유추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범인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일 수도 있고 음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강력범에는 다 터프가 많기 때문에 그 두 체질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음인하면은 대표적인 얼굴이 트럼프 그리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통영살인사건 방송으로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누구죠? 그 진행자분이 바로 또 이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음인이에요. 물론 강력범이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다고 해서 터프마인드 체질이 다 무슨 예비적인 그런 범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체질 위에는 또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이 높은 터프마인드 체질은 그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그런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텐더의 프로파일러는 이 터프가 저지르는 그런 범행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형사 전문 변호사 박중광 변호사죠. 네, 여기 이 박중광 변호사한테는 굉장히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 연령
아직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 워낙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숙였을 때 여기가 많이 없다. 그럴 경우에 제가 무슨 체질이라고 그랬죠? 네, 그럴 때는 터프마인드 체질이라고 그랬죠?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서도 여기가 더 없다. 그러면 양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여기가 없다. 그러면은 터프마인드 체질 중에 음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박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터프마인드 체질의 이 양인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한번 제가 이제 체질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한번 방송을 봐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가 더 많이 이렇게 더 잘 분석이 될 겁니다. 이 터프마인드 체질의 양인은 굉장히 말을 잘해요. 무슨 입에 뭐 우리가 뭐 너 오토바이 달았냐? 그런 것처럼 쉬지 않고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합니다. 논리정연하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특징이 직업적인 재능으로 또 삼을 수 있는 분야잖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래서 그 분야랑 아주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박준강 변호사는 통영살인 사건을 볼 때 아까 어떻게 평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한 수준의 킬러다. 너무나 깔끔하고 이 정도의 그런 범행, 그런 깔끔한 처리를 본 적이 없다. 굉장히 막 경이롭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이분은 터프마인드 체질로 제가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 통영살인 사건의 범인도 제가 터프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터프를 바라보고 그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좀 더 그 터프의 마음에, 터프의 입장에 더 공감하기가, 그 사람의 더 이렇게 동일시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일단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2가 터프마인드 체질이고, 이 비율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나 다 그래요. 공무원의 비율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훨씬 많고요. 또 일의 성향상 그렇게 그 수직적인 구조, 위계 질서가 중요하고 그런 곳에 터프마인드 체질들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에는 당연하고요. 뭐 경찰이 됐든 또 뭐 검찰이 됐든 그런 부분에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을 거고, 이런 법조인에도 터프마인드 체질이 많을 거라고 봐서 범인이 터프라고 하면 그런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터프가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통영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슈로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이슈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왜 제가 권일용 그 프로파일러의 사진도 같이 준비했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체질은 다 다르죠. 여기 이분은 체질이 간별이 되어 있잖아요. 텐더 태양인, 여긴 제가 터프 소양인으로 지금 간별하고 있고, 그러니까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텐더 태양인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체질도 다 다른 거예요. 다 텐더도 아니고 다 터프도 아닌 거잖아요. 이분들이 공통점이 바로 그 편관이라는 그 용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칠살이라는 용어? 이게 그 통영에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살인을 당한 그분이 6월 10일 2026년 병오년 6월달은 갑오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10일도 그 두 글자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날 분명히 그걸 뽑아보면 일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운이 있잖아요. 그게 일기예보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날 일기예보가 해보면 그분한테는 좋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기예보라고 만약에 하면 그날 만약에 그분한테는 각각의 일기예보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난 명이 다르고, 명이 다르면 명에 따라서 운도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병오년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작용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똑같은 6월달, 그러니까 갑오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작용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날의 일진이 폭풍우다. 일기예보가. 어떤 사람한테는 해가 쨍쨍 맑은 날인데, 그러면 그 여자분, 그 살인을 당한 66세 그 여성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죠. 다른 때보다. 그래서 그런 날은 그러면 평소에 문을 열어놓고 정말 주무셔서 그날도 열어놓고 주무셨는지, 매일매일 문을 잠그고 주무시는데 그날만 딱 하루 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진이 안 좋은 날은 조심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럼 너 문단속도 잘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범인도 그러면 그날 일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범인은 그날 일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뭐 언젠가는 범인은 저는 잡힐 거라고 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의 그 범인한테는 어떻게 작용되는지는 결과론적으로는 해석이 되겠지만, 그날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날 잡히지 않았잖아요. 보통은 그날 잡히는 범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런 일진 때문에 매번 가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뭐 팔자를 보고 사주를 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갖고요. 이번에 그 통영살인 사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하니까 뭐 경찰들은 이렇게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네,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우리는 뭐 뉴스라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사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래서 프로파일러 얘기도 들어보고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탐정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유튜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튜브는 바로 점집 유튜브였어요. 점집 유튜브. 자, 점집을 운영하는 그런 무속인은 특정 체질에 많아요. 이 터프마인드 체질에 많을까요? 텐더마인드 체질에 많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 변호사 이분 이야기할 때 말했잖아요. 이분의 특징이 달변이라고. 달변. 이 네 개의 체질 중에서 가장 달변의 체질은 바로 요 체질이거든요. 달변이면 일단 유리한 게 많아요. 다 말로 구워 삶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검사도 마찬가지. 이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기를 치려고 해도 요거 해야 되고, 뭐 주식 리딩방을 해서 사기 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요새 엄청 많은 그 강의팔이 있잖아요. 강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강의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받고서 그만큼 해당하지도 않는 가치의 금액인 강의인 것 같은데 너무나 비싸게 받아서 그런 걸로 착취하는 강의들도 있잖아요. 다 이걸로 구워 삶잖아요. 이거가 힘이 엄청나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이 말에 속거든요. 우리가 무슨 그런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성공팔이, 강의팔이, 뭐 유튜브로 왜 강의 어떻게 하면은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런 강의 보면 그 사람의 우리가 행실이나 그 사람의 무슨 인품을 보고서 면면을 보고서 그거 강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을 제일 잘하니까 무속인, 무당에도 그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이 터프마인드 체질은 텐더마인드 체질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에 밝아요. 숫자에 밝다는 게 무슨 수학을 잘한다 뭐 그렇다기보다는 숫자에 밝다는 거는 그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그런 감각도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러면 더 잘 벌겠죠. 그런 돈에 대한 어떤 그 욕망도 더 강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누구나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유독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또 터프는 터프에 많이 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도 요 체질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본인들이 무속인을 이렇게 좋게 미화하거나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예인 사주나 무속인 사주나 같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뭐 가수의 사주나 이 무당의 사주나 같다고 이렇게 본인들은 이야기하는데 체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에는 유독 이 체질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가수라든지 배우에는 텐더마인드 체질이 월등히 많아요. 텐더마인드 체질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고작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그 직종에 많다는 거는 진짜 비율적으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예인 팔자나 무속인 팔자나 같다 그런 건 그냥 본인들을 이렇게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실제로 체질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텐더마인드 체질에도 무속인이 있어요. 그리고 달라요 좀. 텐더마인드 체질의 그 무속인이 뭐 점사를 보거나 공수를 뽑아서 이야기할 때랑 터프마인드 체질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점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대부분의 무속인은 광고, 홍보 차원에서 많이 나오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그로라 그러죠. 어그로를 끌어야 되고 이거는 점으로 보는 거니까 무슨 정답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100명의 무속인이 다 이야기해서 딱 한 명이 맞췄어. 그러면 그냥 일반인 100명 중에 한 명이 때려 맞힌 거랑 뭐 크게 다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맞추는 거는 우리가 그거를 정말 그런 좋은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점을 보시는 제대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신이 들렸다 그러죠. 귀신이 씌인 분들은 막 유별난 그런 퍼포먼스 뭐 유별난 큰 퍼포먼스 데몬스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크게 구슬하고 방울을 흔들고 부채를 막 흔들고 뭐를 해서 해야만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자신 안에 귀신이 씌어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제 어떤 연예인들이 어떤 그 쇼하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져야 이 돈을 내는 사람이 뭔가 그 돈값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지 그냥 정말로 귀신 들려있는 그런 무당들은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고 제대로 점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통영 살인 사건의 범인의 점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은 그 통영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 사람의 기운이 실려 있는 어떤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귀신이 씌여 있는 그런 무속인들은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막 일그러진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아주 극심한 학대라든지 어렸을 때 극심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 어렸을 때 생긴 그리고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을 때는 한이 많고 이 한이 평생 가고 어렸을 때 한은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진 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렸을 때에 한이 많은 경우에 그런 사람이 뭐 성장을 했건 아니면 어리건 할 때 귀신이 더 들러붙기가 좋대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 그런 분들인 경우에는 물론 이제 겉만 보고는 모르죠. 속사정은 모르는 거니까 그분들 중에도 어렸을 때 아주 처참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장애가 심한데 뭐 온몸을 성형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멀쩡해 보인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쇼맨십이 굉장히 뛰어난 그냥 유체질로서 말을 잘해서 말로 구워 삼는 정말 귀신이 들리지 않았는데 귀신 들린 척하는 무속인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무속인들 알고리즘이 제일 많이 떠.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불안을 뚫고 들어와야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니까. 불안할 때 우리는 굉장히 가스라이팅을 잘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내 조회수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게 또 이제 그런 점 보는 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새 그런 통영 살인 사건 딱 검색을 하면 점집 유튜브가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막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런 점 보는 사람 중에서도 물론 터프여도 무속인 중에도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품이 좋은 무속인이 있고 인품이
아주 낮은 무속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텐더도 있고 터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저는 이제 체질 실천가니까 일단 처음에 체질을 봐요. 텐더인지 터프인지 이제 그런 감은 체질 실천한 지 12년 됐으니까 제가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감은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찰 프로파일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남성분보다 여성분의 비율이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훨씬 더 그런 직감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직감이 발달한 거는 신체적으로 아무래도 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직감이 발달해야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고 터프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이 있다고 했을 때 텐더마인드 체질에 해당하는 동물은 자신이 더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도 굉장히 직감이 발달해 있는데 여성들이 직감이 발달해 있는 것 말고도 더 또 직감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체질 중에서도 이 텐더마인드 체질과 터프마인드 체질이 각각 발달한 그 감각이 다른데 이 텐더마인드 체질은 텐더마인드 체질 중에 이 에어 타입, 이 공기 타입, 그러니까 태양이는 굉장히 초기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 그 심리 유형론의 그 네 가지가 있잖아요. 융이 얘기한 거, 뭐 직관형이냐, N, 뭐 그다음에 N의 반대는 뭐 감각형이냐, 뭐 S, 뭐 감정형이냐, F, 뭐 그다음에 인식형이냐, P 이런 게 있잖아요. 아, F의 반대는 P가 아니군요. T군요. 사고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N, 인투이션, 직관형에 속하는 게 바로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태양인이 좀 더 촉이 좋고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이제 프로파일러 두 분, 텐더 마인드 체질 태양인 확정, 텐더 마인드 체질의 태양인 추정, 요 두 분 다 또 프로파일러의 그런 태양인의 직관, 촉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팔자 위의 체질 위의 인품이라고 할 때 그 팔자가 정말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 그 4개의 기둥, 8개의 글자,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8개의 글자 중에서 내가 태어난 달을 우리가 월지라고 하거든요. 그 태어난 달이 내 사주를 이끌어가는 시그니처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직업성도 그 글자가 나타내주고 나의 어떤 뭐 부모님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내 어떤 사회생활할 때 내 어떤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주는 게 그게 바로 그 월지 몇 월에 태어났냐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그 몇 월에 태어났냐 그 글자는 다른 글자보다 2배, 3배의 영향력을 가져요. 근데 이 세 분이 태어난 그 월지가 다 똑같아. 뭔지 아세요? 바로 편관이라는 십성이에요. 그 태어난 그 월지를 우리가 뭐 월은 자월이냐 축월이냐 인월이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2달이거든요. 그리고 이 1월부터 시작하는 그 서양 달력 기준이 아니라 이 만세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병오년이 시작되려고 그러면은 2월달 입춘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월부터 쳐요. 그래서 2월달은 이제 인월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월, 축월 다음이 인월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에 뭐 자월, 축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십성이라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월에 그 글자에 해당하는 십성이 다 이 세 분 다 편관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이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그 표창원 프로파일러 여러분 아세요? 표창원 선생이랑 생일이 같아요. 생일이 같다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월지, 그 글자 십성이 같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표창원 교수도 월지가 같은 편관이고요. 또 그 범죄 심리로 유명한 또 이수정 선생 있잖아요. 이수정 교수도 그 월지가 제가 편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편관의 다른 이름은 칠살인데 이 편관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아까 직관이 발달했다, 태양인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 편관은 직감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월지가 편관인 분들은 이렇게 검찰 혹은 경찰 그다음에 그런 법조인인 거죠.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부분. 법조인 아니면 또 그런 굉장히 예리해야 또 잘할 수 있는 게 의료예요. 의료, 의사, 간호사 그런 의료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 편관이 월지인 분들이 잘 쓰일 수 있고요. 또 연예인 중에도 배우 중에도 그 월지가 편관인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분들 중에는 뭐 허남준 배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도연 배우 그리고 또 BTS 멤버 중에는 슈가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배우 중에는 황정민 배우가 월지가 편관이에요. 7살. 그런데 그 7살이 좋게 발현돼야 해요. 왜냐하면 7살은 말 그대로 7번째 살, 나를 치는, 내 자신을 치는 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떨 땐 위험에 처하게 해요. 그래서 그 7살이 좋게 승화돼야 법조인, 의료인, 아니면 배우가 됐을 때, 아니면 가수가 됐을 때는 최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수 중에 뛰어나거나 배우 중에 뛰어난 배우 중에 고 7살이 월지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좋게 승화되지 않을 때는 7살이라는 게 그 살이라는 게 거꾸로 내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걸 잘 살려서 내가 검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6년 6월 10일에 분명히 그 통영 살인 사건의 희생자는 그날 일진이 안 좋았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스캔들 사건이 있었죠. 황정민 배우도 그 월지가 편관인데 7살인데 편관은 7살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황정민 배우도 그 여성분이랑 그런 스캔들이 있을 때 계속 그때 그 운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거꾸로 내가 그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검사, 판사, 변호사가 아니고 거꾸로 일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송사에 휘말리거나 내가 감옥에 간다는 뜻이고 내가 그거를 잘 승화해서 7살이나 편관을 의료인으로 쓴다. 그거의 반대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환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가 큰 수술을 당하거나 그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게 승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편관이라는 글자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그 편관이라는 직업성이 좋게 잘 승화가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히 이 박준광 변호사는 원래의 전공도 그렇고 했던 직업이 물리치료사셨어요. 근데 물리치료사셨다가 이제 법학 그러니까 로스쿨이죠. 법학 전문 대학원을 가서 이제 그 코스를 밟고서 이제 변호사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인이셨잖아요. 물리치료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한 그 의료인의 직업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일진이 봤을 때 그때 굉장히 운이 안 좋았으면 그때는 더 조신하게 그리고 문단속도 더 잘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설수, 관제수 보통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무슨 사고수 그러면 더 교통사고도 더 조심하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더 조심하고 그 다음에 구설수는 내가 말 실수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을 휘말리는 거니까 말도 조심하고 또 관제수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런 송사에 휘말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분들의 그런 월지가 편관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편관이면 언제가 일기예보가 딱 봤을 때 언제가 날씨가 안 좋고 언제가 날씨가 좋고는 정해져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막 큰 돈 들여가지고 어디 가서 막 그 사주팔자 무슨 강의 무슨 200만 원, 300만 원 막 그렇게 큰 돈 들여서 배울 필요도 없고요. 뭐 그런 데 가서 사주팔자 보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공식만 아시면 내가 언제 운이 안 좋고 언제 운이 좋고 이거는 아시고 거기에 맞게 조심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시련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우리 삶에 좋게 또 이렇게 적용하는 거, 그래야만 이런 이제 아픔에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